우린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없으면 끝입니다. 끝! 지금 이 순간 삼성 LG가 거래를 중단하자 일본 재계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이 밤새 기계를 돌려 생산하면 한국은 가만히 앉아 월세 받듯 돈 버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일본이 안 사면 한국은 말라 죽는다. 10년 전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하며 비웃던 일본 총수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한국 뒤에 줄 서려고 앞다퉈 한국 와서 하는 말이 스미마셍. 한국 하청이라도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반전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니케이 출신으로 지금은 일본 경제신문에서 전자산업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히로시 기자님, 당장 본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 넘어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LG가 일본 업체에 OLED 패널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 수첩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니와 LG의 전략적 제휴 2025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 전자업계의 희망을 상징하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활자의 나열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이 과연 현실이란 말인가?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쿄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미래도 저 어둠과 같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 시내를 달리는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LG가 일본을 건너뛰고 중국 TCL과 OLED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뒷좌석의 낡은 가죽에서 올라오는 묘한 냄새가 속을 뒤틀었습니다. 불안감과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대단했던 기업들이죠. 그들의 자존심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본사에 도착하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스크린에는 섬뜩한 자막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소니 브라비아 생산 라인 14일 후 전면 중단이라는 문구였어요. 한 임원이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 있냐는 외침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격앙된 반응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공급이 멈추면 내일부터 당장 라인이 멈춥니다. 자존심이 우리 회사를 살려주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기자로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술의 현실보다 자존심의 허상의 가치다라고 적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위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LG의 통보대로 OLED 공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TV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장의 비상 사이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로자들이 허망한 표정으로 작업복 차림 그대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희망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한 중년의 기술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OLED 공급을 완전히 끄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멈춰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산업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하고 즉각적이었어요. 일본의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죠.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일본 기술의 마지막 자존심을 잃는 것이라고요. 그의 주먹이 테이블 위 서류 더미를 아프게 내리쳤습니다. 종이들이 힘없이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현실 같았어요. 그의 격정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죠. 다른 임원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아닙니까?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을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주가도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의 말에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존심 대 생존이라는 두 단어를 적고 그 사이를 붉은 펜으로 그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긴급 팩스 한 장이 도착했다는 전갈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에 집중되었습니다. 팩스의 내용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OLED 패널 공급 거부를 공식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는 단어였죠. 순간 회의실은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말고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중국의 BOE나 TCL, 대만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몇몇 디스플레이 업체까지 언급되었죠. 그러나 논의가 이어질수록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이 도저히 한국의 OLED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수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끝에서 회장이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살릴 것인가. 그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서 이 굴욕적인 장면을 상세히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기술 대국 일본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제 마음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소니와 파나소닉의 이름이 이렇게 무력하게 들릴 줄이야.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 이번 CES의 분위기는 예년과 많이 다릅니다. 공항에서 만난 동료 기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의 말처럼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광고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운 LG와 삼성의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죠. 전시장 입구는 개막 전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LG의 거대한 부스는 입구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부스는 바로 그 옆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두 기업의 전광판에서는 세계 최초 투명 OLED라는 문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화려한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발걸음을 옮겨 일본 기업들의 공동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주한 풍경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은 마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 2명을 제외하면 관람객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넘쳐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뒤섞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LG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기술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군중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미국 기자가 저를 알아보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소니를 비롯한 일본 부스가 가장 붐비지 않았나요?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의 시선은 텅 비고 공허한 일본 부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 기업의 간부 몇 명이 부스 구석에 모여 서류, 가방만 붙든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깊은 수치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군. 저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꺼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LG 부스의 무대 위에서 김도연 임원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LG 디스플레이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국의 OLED 기술 기준이 이제 곧 세계 디스플레이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환호와 박수 소리가 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화려한 한국의 무대와 썰렁한 일본의 부스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지금의 현실을 모두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소니의 스즈키 마사토 임원이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죠.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OLED 패널 협력 없이는 저희 소니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순간 전 시장에 흐르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그 정적을 깨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론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 역사적인 굴욕의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스크린 뒤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삼성과 LG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시연이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유리창처럼 보이던 화면이 갑자기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는 순간 관람객들의 입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엄청난 기술적 성취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곳에서 소니의 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일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자존심뿐이지만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CES 전시장 전체로 명확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끝났군. 새로운 표준은 한국이야. 저는 손에 쥔 수첩을 거의 찢어질 듯이 꾹 눌러 적었습니다. 일본,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무릎을 꿇다라고요. 그러나 그 문장을 쓰는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굴욕적인 장면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CES의 충격적인 장면들을 뒤로하고 도쿄로 긴급히 귀국했습니다. 하네다 공항 로비는 저와 같은 기자들로 이미 붐비고 있었죠. 모두가 노트북 자판을 정신없이 두드리며 일본 굴욕의 순간을 기사로 송고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편집 데스크가 저를 보며 차갑게 속삭였어요. 다나카 히로시 기자, 이번 기사는 너무 노골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네.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이미 목격한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나카무라 켄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깊게 패인 눈빛에서는 고뇌가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산업 모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몇몇 보수 언론의 기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회견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카무라 장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낡은 체면이 우리 기업들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의 짧고 냉혹한 문장이 마치 망치처럼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가 제게 낮게 말했어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군요. 그의 메모장에는 KUREAMODEL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제 노트에도 똑같이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 마침내 한국 모델 추종을 공식 선언하다라고요.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이 강하게 눌러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도쿄 긴자의 한 작은 이자카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낮부터 모여든 일본 전자업계의 간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짙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사케 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어. 그런데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다른 미래를 만들고 있지. 그의 말에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술잔들이 덜컹하고 울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잔을 기울일 뿐이었죠. 그 임원의 한탄 섞인 고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기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었죠. 일본 대기업 임원,
술자리에서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인정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전자업계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주먹을 불끈 쥐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 역시 이미 붉게 젖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바로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 기자가 저를 흘깃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히로씨, 저게 바로 저들의 본심이야. 겉으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백기를 든 것이라고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차가운 잔을 내려놓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존심의 완전한 몰락, 내부자의 처절한 고백이라고요. 글씨는 비틀려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술집 안에는 아주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소한 튀김, 냄새 사이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라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례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찾은 라스베이거스 CES의 개막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귀를 때린 것은 엄청난 함성이었죠. LG 디스플레이 전시관 앞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거대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안내 로봇이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구사하며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조차 너무나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기업들의 부스로 향하는 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휘황찬란한 간판이 무색하게 그곳에 발걸음을 멈추는 이는 거의 없었죠. 과연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저는 목에 건 기자증을 매만지며 양쪽 부스의 풍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부스는 인산이네, 일본 부스는 정막강산이라고요. 그때 독일의 한 유명 자동차 업체 임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표준은 한국의 OLED 패널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들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부스 안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소니의 임원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로 집중되자 그는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보다 더욱 굴욕적인 말을 내뱉고야 말았어요. 한국의 LG, 삼성과 같은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저희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시장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모든 박수와 환호는 오직 한국 부스에서만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비슷한 헤드라인의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OLED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문장이었죠. 바로 제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CES 전시장 안을 가득 채운 공기가 마치 한국이 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된 듯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나소닉 부스는 이미 철수한 뒤라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때 소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기업이었는데 그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CES 둘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받아든 일본 신문의 일면이 제 눈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탈피 선언, 일본 독자 OLED 기술 부활한다라는 제목이었죠. 활자의 크기는 과장스러울 정도로 컸고 그 내용은 마치 전쟁 선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서 다시 만난 일본 경제산업성의 나카무라 켄 장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곧 자체 OLED 생산 라인을 전면 재가동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마이크는 그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일본 기자단 사이에서 희미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일본의 주요 대기업 TV 생산 라인이 실제로 모두 멈춰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LG와 삼성이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남아있던 소량의 OLED 공급마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죠. 현장에 있던 미국 CNBC의 한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단 하루도 한국의 OLED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의 말이 끝나자 일본 부스 직원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제 메모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 섞인 반발. 단 하루 만에 처참히 무너지다라고요. 같은 시각 한국의 LG 부스에서는 차세대 투명 OLE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그 소리에 일본의 공허한 선언은 더욱더 초라하게 퇴색되어 갔습니다. CES 전시장은 이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승자는 한국이었고 패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몰락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CES가 폐막하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죠.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대표단이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한국 측의 김도연 임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방 안의 무거운 정적을 깨는 것은 그의 구두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짧은 인사와 함께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 LG 디스플레이의 조건은 이미 문서로 전달드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수장인 스즈키 마사토 임원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패널 가격 50% 인상 조건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TV 사업부의 일부 매각건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없겠습니까? 그의 애원에 가까운 말에도 한국 측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임원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서류의 가장 첫 장에는 OLED 관련 특허 전부 이양 및 향후 10년간 독자 개발 포기라는 조항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지 않은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긴장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제 손에 들린 펜은 서류 위 서명을 기다리며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즈키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 임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카메라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한국에 백기를 투항했다는 고함이 터져 나왔죠.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방금 전 호텔방 안에서 벌어진 굴욕의 장면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취재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 자존심 대신 생존을 선택하다. 한국의 OLED 기준이 마침내 세계의 표준이 되다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욕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한 디스플레이 공장 앞에 서 있었죠.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방치되어 있던 파나소닉의 옛 공장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공장의 셔터가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계실에서는 코를 찌르는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잿빛 풍경 위로 한국 LG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파란 작업복이 하나둘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등에는 선명한 LG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가동 버튼이 눌러지는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엔진 소리가 다시 공장을 가득 울렸습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오래된 설비들이 거친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노동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일본인 현장 감독이 눈물을 애써 삼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고된 줄로만 알았는데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지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니까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무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공장의 본격적인 기동을 알리는 경쾌한 경적 소리와 동시에 울려 퍼진 한국식 안전 방송이었죠. 짧고 힘있는 한국어 안내 멘트가 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일본인 노동자들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가동 첫날 생산된 시제품 OLED 패널이 환한 조명 아래서 영롱한 빛을 냈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으로 그 표면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야. 저는 제 취재 노트에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라는 숨결로 일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고요. 국제 디스플레이 시장의 통계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쿄 증권가의 거대한 전광판에 굵은 숫자가 번쩍이며 나타났죠. 한일연합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 52% 달성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중국 기업들이 30%,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8%라는 수치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기자실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인 채 중얼거렸어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한국의 기준으로 움직이는군. 그의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계약 소식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 모델에 탑재될 OLED 패널 전량을 한일연합에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모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한국-일본 합작 OLED 패널을 채택한다고 공식화했죠. 한국 언론사 부스에서 나온 한 젊은 기자가 저를 스쳐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 시장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죠. 그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반면에 일본 기자단은 대부분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지. 누군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LG 디스플레이 부스에 모여 투명 OLED 디스플레이의 기술 시연을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아예 조명을 꺼버린 채 조용히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단은 아주 간결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글로벌 디스플레이의 규격은 우리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세계 표준. 이제 그 단어의 주어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안,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원고의 굵은 제목이 석양빛을 받아 빛났죠. 한국, 세계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사내 편집국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원고를 먼저 읽어본 한 후배 기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이 기사는 우리 일본의 굴욕을 담은 기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사입니까? 저는 깊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대답 대신 제가 쓴 원고의 첫 문장을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굴욕적인 패배로 시작했으나 한국과의 협력으로 다시 살아난 일본. 그리고 세계의 기준이 된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기사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독자는 기사 댓글에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독자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지 않았는가 라고 적었죠. 그러나 해외 언론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산업 모델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다라는 제목이었어요.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까지 모두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얼마 뒤 일본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한국의 산업 정책을 참고하여 새로운 디스플레이,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회견장 안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자존심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만 새로운 미래는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하나의 문장이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의 길.
그 길 위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삼성과 LG의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두 기업이 당당히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오래전부터 묵묵히 길을 닦아온 여러분 세대의 피와 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산업을 세우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IMF와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명한 한국인은 늘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왔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더 높이 올라섰고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세계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삼성과 LG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여러분 세대 전체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여러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